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오늘 국과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현장도 갔다 오시고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주셔갖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국비 사업이 전년도에 2023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결산에서 보니까 8억 1,700만 원만 나가고 예산을 잡은 건 21억을 잡았는데 아니야 210억을 잡았는데 8억 1,081억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수소 전기차. 수소차는 뭐 승용차나 화물차들이나 전기차나 막 요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유치원차 교체해 주는 것까지 다? 아니에요? 근데 차들 많이 아마도 그 수소차 수요자가 적어서 아마 2월 사업을 아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었던 것은 그 보조금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신청 짜고 전기차는 상승을 했는데 수소차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한 김에 여기 보면은 제가 전기차 50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0페이지. 요거는요. 네. 요거는 그 친환경차 해가지고 그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위반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건수가 많아서 요거 시스템화해서 요거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동 시스템 관리입니다. 아니죠? 네. 개인이 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세워져 있거나 또 완속 같은 경우 14시간 이상 못 세우는데 그 이상 세워져 있다거나 급속은 30분인가요? 30분 한 시간. 그 정해진 시간 이상 있을 때 그 우리 앱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과태료 10만 원에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전기차 주차장이 그 아파트마다 거의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어느 곳에서는 아파트에 뭐 몇 대는 주차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자체 규율도 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뭐 장애인 지역이나 뭐 이런 구역에 세우는 것처럼 개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나요? 지금 그 신고 그 신고를 받아가고 시스템을 네네. 해갖고 있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 자동차, PHEV라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 이런 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용 주차 구역이나 충전 구역이 있는데 그 일반 차나 그 주차하지 못한 차들이 세울 때 그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 신고량이 많은가요? 전기 주차장에다 세우는 지금 올해만 접수 건수가 4월 기준 했을 때 한 2,250건 정도. 2,250건이요? 네. 요새 주차가 세울 때 주차단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비어 있는데 공간에 세우는데 그것도 어떻게 계속 전기차가 어느 한 지역에서 구역에서 전기차는 뭐 2대밖에 없는데 전기차 저기가 라인이 5개가 있다. 그거는 예외적인 것도 좀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10대인데 충전 구역이 뭐 50개를 50개 해놨어요. 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나머지 그 40개는 공동으로 하게
그 내부 공지를 하면 그것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급돼 갖고 그 주차난 뭐 일반 주차난도 많이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주차난도 있지만 주차 구역에다 그 주차 구역은 남아 있는데 남아 있으니까는 이제 잠깐 세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도 주차 요금 얼마씩 해요? 주차 과태료 10만 원씩이에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거기 저 주차 저기에다가 전기차 주차 거기에다가 과태료 금액은 써 있나요? 홍보는 써 있나요? 과태료 그래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공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바닥면에 꼭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환경국에 대해서 좀 몇 질문을 하겠는데요. 작년에 개인적인 환경단체가 사업을 하는 게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평택시에서 이제 일반 환경단체가 한 14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환경센터 지금 해갖고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 예. 이 환경관리센터는 지금 이제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해서 일단은 개인한테 개인 인수를 받아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센터에서 혹시 그 센터를 대여 업무도 하고 있나요?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환경교육센터. 교육센터 그 대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관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서 신청돼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데 2024년 교육 203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잡히는데 주로 환경교육센터에서 대관을 하면 어느 분들이 대관을 많이 환경에 관한 분들이 대관을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목적은 환경 관련 그 내용으로 할 때 대관을 많이 하고요. 그 마을 쪽에서도 무슨 환경 쪽에 무슨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것 쪽에 할 때도 대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요? 그 그 교육센터 홈페이지도 개설돼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전화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 그린 물순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스마트 그린 물순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20년도 그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그 유아처리장에서 재용수를 올려서 그 부분을 비정고에서 이제 통곡장 하류 쪽으로 1.3km 되는 구간에 이제 흘려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을 3월부터 언제까지 하신다 그랬죠? 지금 가동하고 가동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가동 시기가 예. 겨울은 안 하고 3월부터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못했고요. 네. 지금 5월 달부터 5월 중순부터 지금 테스트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낮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긴 주로 그 통행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도 한번 혹시 수렴을 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그 현장만 좀 돌면서 좀 확인했냐고 제가 며칠 전에 좀 갔는데 거기 몇 분 만났을 때의 호응도는 좀 좋았고요. 거기 이제 그 아파트 쪽에서 건너오는데 이제 건널목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다리 하나 정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항아리하고 물레방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물레방아를 이제 안 둔다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레방아가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기 그 옛날에 그 처음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거기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쪽에 사실 좀 운동을 하다가 좀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그런 거는 설치가 돼 있나요? 예,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네. 지금 설치는 못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사항도 그렇고 여기 본래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짜투리해서 좀 돌려서 좀 준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거는 이거를 저희가 계속 한다고 이제 5월 달부터 시작, 5월 중순부터 하셨어요? 제가 4월 달에 지나갈 때 물을 본 것 같은데 왜 5월 달부터 하셨지? 아, 그때는 그 분수대 쪽에서 이제 가압하고 그게 좀 엉켜 있어 갖고 정상적으로 못 하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한 거는 5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좀 진행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3월부터 하신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그 파크 골프장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 갖고 이거 운행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이물질들이 그래도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끼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현장 볼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좀 주기적으로 보고 또 우리 그 청소하시는 분, 그 관리하실 분들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물 깨끗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3년간 이제 한 2년간 12지원 환경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2022년하고 2023년도는 똑같이 14건씩이에요. 이제 금액만 좀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오른 건데 저희가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그 뭐 야생물 퇴치나 무슨 여러 가지만 있어요. 서식지나 환경 및 정화 사업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해마다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간중간 뭐 여기 2023년도에는 없던 평택 환경 정화 올바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캠페인 이런 거를 하셨는데 환경 정화 올바른 주차 캠페인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 캠페인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단체 지원금을 제가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작년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내용 거의 비슷한데 뭐 2022년도에 없던 게 혹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캠페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뭐 불법 주차가 많아서 그걸 캠페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민간 환경단체 그 사업비는 매년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민원이 건수가 많고 민원을 떠나서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또 새롭게 해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주차 캠페인을 하시면서 불법 주차 하시는 분도 감시하고 또 촬영하여서 그분들도 제보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시겠네요. 예, 보통 아파트를 공동주택 위주로 방문해서 관리사무소 쪽에 어떤 그런 제도적인 사항 알려주고 또 현장에 그 차들의 그 어떤 안내문도 좀 배부하고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환경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뭐 폐기물 단속 위원들이나 환경 요원들이 저희 평택시에 좀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적발하는 그 과태료도 차지를 많이 하나요? 분포가 얼마나 되죠? 대부분 그분들이 내시는 거에 대한 과태료가 첨부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과태료가 대부분 나가는 건가요? 예, 기관제들이 하시는 일들이 크린 기동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크린 기동대도 예. 있고 다른 뭐 무슨 환경 뭐 감시단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에 대해서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폐기물 또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가 돼요? 예, 저희 전체가요. 네네. 1,800 작년 기준입니다. 1,830건 중에 1억 3,600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크레인 기동대가 적발된 게 1,394건에 1억 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크린 기동대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좀 분포가 많으시네요. 대부분 그분들이 쓰레기 파봉 같은 것도 다 하시나요? 그분들이 파봉해서 적발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네네. 그 폐기물 같은 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죠? 공장 폐수나 이런 거 같은 거 검사하시는 분들은 그 검사를 나가실 때도 많은 뭐 방독면을 쓴다든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본인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채수 방법이 있어서 그 폴대나 이런 거를 갖고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장갑이나 이런 장구들은 착용을 하는데 이 전체를 싸는 방호복이나 보호복 같은 거는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유해 물질이 그분들한테 피해를 가거나 그런 많은 저기는 없으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감시원들이 하는 행위들은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들이고 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이나 민간환경 감시단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장에 그런 사항을 목축하거나 확인하는 체증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저번에 관리처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국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진행 중 민사 소송에 보니까 가압류는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 가압류 금액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듯이 가압류 금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평택시에서 소비된 금액을 전부 다 가압류를 잡는 건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압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그 금액에 관한 거는 실효성 여부를 좀 따지고 저희는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회사의 예금, 현금성 자산 예금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토지분하고 대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험 청구권 이걸 검토를 이제 선임 변호사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판단액이 있는데 채권자는 지금 6부류가 이제 채권 확보를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 저희가 들어가도 실효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재산 같은 경우는 확보하고 있는 가용 재원이 많지 않아서 그걸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특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DB 보험에 청구되어 있는 보험 청구권을 저희는 이제 주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에 건물분 거기 이제 11동의 건물이 있고 멸실된 거 하나를 빼면 이제 10동이 있는 건데 그 건물분에 했는데 금액은 저희보다 많이 부족한 걸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금액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확인은 불가한 상태지만 거기 보관하는 물품이나 내용 이런 거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소요된 비용 얼추 다 그게 상계가 가능한 금액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추정하는 거는 한 7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요? 70억이요. 70억? 추정 금액이요. 이런 것도 좀 저희 조금이나마 그쪽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셔갖고 평택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치 결과를 제가 봤는데 2023년도에는 폐업이 남달리 많아요.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폐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규제된 내용이나 그런 거는? 허가 여건상에서 이제
그 영역을 다 갖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폐업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폐업이 다른 데는 거의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경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일 동안 정지 명령 이런 건데 그 자동차 보건센터가 하나가 폐쇄 명령 고발됐어요. 그럼 폐쇄가 이분들이 폐쇄 명령 고발돼 갖고 폐쇄를 하나요? 보건센터가 이분들은 다른 데 가서 또 보건센터를 열지 않을까요? 여기서 다른 데는 대부분 뭐 대부분 회사들이나 이런 타이어 이런 데는 뭐 명령 이런데 어떻게 자동차 보건센터에서 폐쇄 명령이 나왔을까요? 그 폐쇄 명령은 그 제가 좀 208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 네, 맞다면 212페이지도 있고요. 212페이지 예. 그게 아마 자동차 정비업일 것 같습니다. 보건센터라는 게. 보건센터라는 것은 차가 좀 그러니까 정비 업체에 가지 않고 보건센터에 가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건센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아마 저기 부분 도장하는 업체를 네, 맞아요. 얘기하는 걸 예.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부분 도장도 대기환경법에 이제 도장시설로 분류가 돼서 대기배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거 지역이나 이쪽에 있어서 아마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폐쇄 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조치를 하고 아마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다시 해서? 하는 거는 무방합니다. 아, 폐쇄 명령을 내린 거는 환경 자체가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허가가 안 안 되는 내는 데서? 용도 지역별로 허가가 안 예를 들어서 뭐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뭐 이런 규정에 따라서 대기 배출설 설치 신고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다가 하면 허가 없이 했다는 거네요.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되면 제가 여기 아는데 10년 넘은 데인데요. 네. 허가가 되면 사용 중지가 나가는데 허가가 안 될 경우에 폐쇄 명령이 나갑니다. 제가 아는 곳이라 물어봤는데 이곳이 거의 10년이 넘은 이게 곳인데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네, 무허가로 그냥 했다는 옛날에는 이것까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그 하고 다니는 신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저것 또 아닌 게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보건센터가 이렇게 됐다는 게 자동차 보건하는 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분들은 폐쇄 명령을 받고 적정한 데 가서 다시 허가를 받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신. 네, 저 또 여쭤본 길에 식품정책과장님 여기도 그 행정심판에서 보니까 대부분 뭐 식품에 대해서 위반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이거나 변경, 미신고 막 이런 거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기각된 거를 보면 이분들이 다시 또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그때는 그냥 행정심판으로 그냥 가나요? 그 사항별로 다 틀리거든요. 틀려요? 예, 기각이 돼서 뭐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영업 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다 품목별로 다 틀리거든요. 한번 기각된 분들은 다시 뭐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다시 한번 심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올리는 기회는 없는 거죠? 기각된 거는 기각된 네,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뭐 식품 위생에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방중기 재정계획서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어제 방송들 보신 것 같던데 보신 분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국장님, 우리 국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 주십시오. 폐기물하고 대기하고 환경보호 일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이거는 전체들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왜 세우십니까? 우리 환경국은 중장기 계획을 왜 세우십니까? 5년 단기 계획으로. 시의 나갈 방향을 정하고 어떤 네. 올바른 행정, 그것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기 계획입니다. 그렇죠? 단기 계획이면 5년 안에 크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국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보면 이게 중장기 계획인지 단기 1년 계획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계속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 계속 사업이 없는 부서도 있고 한데 중장기 계획은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수계가 좀 편하겠죠. 그런데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100%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 특히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이 진짜 이거를 계획을 세우신 건지 세우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세우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2023년도에 1257억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246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40억 정도가 1년 만에 그냥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 1387억으로 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1년 단위로 꾸리시는데 폐기물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2.8%가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전체가 지금 11.2%로 바뀌면서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1년, 2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3, 4년 뒤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여기는 1년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환경보호 일반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이나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많게는 몇백억씩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중장기 계획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2022년, 23년, 24년도 환경보호 일반으로는요 1억씩 늘었습니다. 자, 아까 저희 평택시가 지금 공모사업도 하는 거 있고 탄소중립도시 선언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일에서 이제 이게 녹여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매년 세우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22년 본 의원이 상임위에 와서 처음에 한 게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관행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성과 지표는 몇 개까지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평택시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발전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게 22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세워야 되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세워야 되는 거에 플러스 정말 현실감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5년) 계획으로 세우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계획이 쓰지 않는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이유가 없죠. 이 중장기 계획 혹시 책자들은 다 갖고 계시냐고 하면 조금 심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셨어요. 책자 있는지도 모른다고. 파란색인가?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저는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의 폭이 생겼던 건데 중장기 계획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중장기 계획을 보면 단기 계획을 볼 수 있게끔 많이 서야지. 중장기 계획이 바로 1년 뒤에 몇백억씩 5년치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 3년 뒤에 흔들린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기금에서 사업이 뒤에가 있는데 비점 저감 사업 국비입니다. 뒤에 보면 비점 저감 사업인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셔야지만 제가 같이 하는데, 자, 2023년도, 2024년도 중장기 계획 비점 저감 사업을 보면 국비입니다. 통복천 유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 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사업 기간이 2024년도로. 중장기 계획에는 23년도에 완료 보고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자,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환경부 소관 이제 3개인데요. 지금 국비가 저희 계획대로 지금 지원이 좀 덜 됐었고, 지금 내려온 것도 금년에도 좀 적게 내려온 상태라 지금 지금 1개는 이제 공법 선정을 했고 2개는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 선정이 예산이 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을 때. 예, 지금 통복천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통복천에 보면은 이제 통복동하고 세동 쪽에는 이제 도심 쪽으로 보고, 그 위쪽에 이제 주백동에서 흘러나오는 부분하고 청정동 쪽에 있는데, 그 안성 쪽하고 이제 경기지점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촌, 농사짓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형하고 농업용하고 이게 비점 설치에는 그런 부분이 달라서, 도심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공부도 많아서 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농촌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려다 보니까 가동보랄까요? 임시 보를 막았다가 본류에 있는 평상시에 이제 갈수기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부나 이제 논농사진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 본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잡아서 비점 오염 시설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초에 갔던 데가 이제 양재천 갔었고요.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안산하고 화성인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2군데는 제가 못 갔고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이게 통복천이 매년 비가 점차적으로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홍수처럼 막 되게 올 때가 있고, 평상시에 또 갈수기로 계속 건선처럼 흐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되게 예민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예. 그 답변이 안 돼요. 그럼 비가 뭐 항상 일률적으로 온다라고 하천 관리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거를 추계를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농업용 도시형 처음부터 알고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 국비 내시를 받으신 거고,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몇 년도에 뜨셨습니까? 지금 설계 이제 공법이 선정이 돼야지 이제 설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뭐 이 일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지금 말씀이 안 되십니다. 공법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사업 설계를 도면을 왜 늦게 뜨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심형 농업형, 그다음에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닌가요? 공모 선정돼서
진행은 이제 맞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잡은 거는 22년에서 23년까지 잡았다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2024년까지 지금 연장이 됐고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공법 심의도 안 하고 설계도 안 뜨고 계속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항상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완료 시기가 단축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늦어지는데 중장기 계획에 세울 때만큼이라도 현실성 있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단기로 끝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연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늘어날 것 같으면은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돼서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2024년까지 늦든지 2025년까지 늦어지 이거 2024년도에 끝나십니까? 못 끝내시죠? 예, 올해 하면 금리 빠르면 금년하고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 제가 가깝습니다. 보기엔 내년 중장기 계획에 이거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5년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뭐 과장님한테는 뭐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부서에서 전형적인 중장기 계획 잘못 세운 거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야 될 일이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설계 공모를 못하거나 뭐 도면을 못 떴다면 이해를 하지만 공법 심의도 안 하시고 그냥 예산 갖고 계시다가 1년이 훌딱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공법 심의 하고 공모하고 몇 년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중장기 계획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십니까?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 예로만 들었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들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태학적과 과장님이 대표로 지적을 받으신 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잘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승두 소하천 정비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끝났습니까? 승두 소하천은 지금 내년 4월 달까지 준공 기간입니다. 지금 승두 소하천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국비가 네. 소하천 이제 행안부 지원 사업이 좀 됐었는데요. 네. 그 지방 양여 사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라 그 사업비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그 하수 차지관로하고 상수도 광역상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되면서 예산이 얼마가 더 수반이 되죠? 제가 그거는 제가 별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낚시 금지 구역 단속 위탁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2명이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하고 올 초에 좀 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좀 지속해서 농번기가 되면 이제 진행해서 이제 단속 진행하겠습니다.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한기라서 특별하게 그 낚시하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농번기가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시기를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은 예산이 남았습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세요? 낚시 금지 구역 단속 위탁 용역을 준 거에 대한 용역비가 남았습니까? 제가 꼭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려면 용역비가 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한기하고 농번기하고의 그 낚시 수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용역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자료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제가도
이 하천 쪽에는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우리 허용구역이 4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 그 농사짓고 이제 한가할 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비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 사업비가 있는데요.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십니까? 친환경 하천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도비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게 그 도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 일자리 쪽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시작이 된 사업이죠. 예.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이 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으셨는지 전문적인 이게 이제 친환경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건지 아니면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시적인 어떤 친환경 하천에 대한 교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도비가 내시가 되고 공공 일자리 형식이라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그냥 하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이런 감시단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친환경 하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도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드렸었거든요. 예, 저희가 그 따로 별도의 전문가라고 하진 않고요. 그 일반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이제 나름대로 이 어떤 사항을 지금 지켜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명문화된 그분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하천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데 친환경 하천이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비슷한 사업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친환경 하천이면은 말 그대로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상금이 지금 1,534만 4천 원이에요. 4명이 334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친환경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보람을 찾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이 도비로 내려왔고 일자리 창출 목적이니까 그냥 뭐 신청한 사람 네 분이 하천을 돌면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평택에 계곡이 있습니까? 그 도에서 이제 도비십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 계곡 이게 전체 우리 평택시만 바라본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계곡이 있는데도 지원돼야 되고 하천인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그래서 예, 두 군데에서 명칭을 찝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평택에 하천 말고 계곡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작목 제거 작업하고 뭐 이런 건데 계곡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면 임야 자료로 쪽에는 주십시오. 아니 임야 쪽에는 이제 저희가 관여를 안 했는데 이제 계곡이 따로 명시돼서 하는 부분이 없고 이제 거기서 흘러 날아온 이제 내온 다음에 이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곡까지는 예. 사업을 안 했고 그냥 네, 네. 하천만 하셨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얻어진 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낚시도 이제 그 같이 겸하고 또 하천에 이제 뭐 지킴이기지만 이제 쓰레기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천이 좀 버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깨끗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불법 행위가 좀 단절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6분이 하시는 거죠? 네. 6분이 그럼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십니까? 2인 1주로 해서 그 승용차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잠시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